안녕하세요. 저는 몬드라곤대학교 서울랩 3기 이치협동조합에서 활동 중인 콜리 김용재라고 합니다. 콜리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좀 말하고 싶은데 브로콜리 같은 저의 곱슬머리를 보고 친구가 정말 브로콜리 같다라고 했던 기억이 나서 콜리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똑같이 레인 서울랩 인인팀 5기 바디 이유찬이라고 하고요. 바디라는 닉네임을 쓰게 된 거는 제가 제이미 바디라는 축구 선수를 좋아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바디라는 닉네임을 떠올리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를 대안학교를 나오게 되었는데 고등학교 수업에서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이후의 삶을 어떻게 또 대안적으로 꾸려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수업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 대한대학교 컨퍼런스가 열렸었어요.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몬드라곤 대학교를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좀 흥미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결정적으로 입학을 결정하게 된 계기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들과 창업대회를 한번 나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그런 친구, 동료들과 함께 아무것도 없는 0에서부터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경험을 해나가는 것이 되게 나에게 동기부여가 잘 되고 즐겁게 배울 수 있는 방식이겠구나 라는 거를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전을 통해서 배움을 적용하는 현장에서 좀 더 배워보고 싶다고 생각하여 몬드라곤 대학교에 지원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 알게 된 건 어머니 소개로 알게 되었고요. 결정적으로 이제 제가 입학을 결심했던 거는 저는 사실 창업이나 뭐 이런 것에 큰 뜻이 없었어요. 창업이나 비즈니스, 프로젝트 전혀 저는 관심이 없다. 그때 입학 설명회 가서도 이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결정적으로 좀 결심하게 된 거는 그 다올랩 그 프로젝트가 좀 인상 깊었는데 베를린에서 붕어빵을 팔았다는 얘기를 듣고 입학을 결심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베를린에서 붕어빵을 판다는 게 사실 타국에서 우리한테 친숙한 음식을 파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좀 무모해 보였어요. 무모해 보였고 그냥 실행력이 좀 되게 강한 느낌? 진짜 무모함에서 나오는 어떤 도전 정신이 보여가지고 근데 그게 저한테는 없거든요. 실행력이나 도전 정신 뭐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있는 어떤 아이디어나 아니면 뭔가 기획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이 학교가 가지고 있는 실행력이나 아니면 팀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을 통해서 조금 더 제가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순간에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를 돌아보게끔 하는 내용들, 과제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나 자신을 그래서 굉장히 정리할 수 있는 과정이었던 것 같고 특이하게도 그 많은 과제들이 나를 증명한다라기보다 왜 내가 이 학교에 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오히려 고민하게 만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고통스러웠던 게 내가 뭘 해야지 70점을 맞아야지 합격을 한다, 가산점이 붙는다가 아니라 왜 오고 싶은지에 대한 나의 명확한 답을 내리는 과정이 이 서울랩의 캐스팅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답이 정해지지 않은 시험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이 되게 재미있으면서도 부담이 있으면서도 없으면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인드셋 자체는 일단 한번 시작하게 된 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좀 열심히 해봤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내 자신이 좀 정리되는 것 같은 흐름이 저는 딱 19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이제 입학 과정을 밟게 되었는데 내가 여태 19년 동안 어떤 식으로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구나에 대해서 좀 정리할 수 있었던 좋은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가장 어려웠던 과제를 말해도 괜찮을까요? 마지막으로 주셨던 과제가 일주일 안에 한번 돈을 벌어와봐라는 되게 실행력이 많이 요구되는 과제였거든요. 근데 저도 그때까지는 저 자신의 장점을 떠올렸을 때 실행력이 바로 떠올려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제를 듣고 첫날에 너무 막막하고 이걸 진짜 어떻게 하지? 왜냐면 그 당시에 뭐 외주를 할 줄 알거나 알바를 해본 적도 없었고
그렇게 돈 버는 경험이 없던 나에게 내가 어떻게 이걸 해야 되지에 대해서 너무 막막함이 컸었는데 그럴 때 떠올렸던 게 내가 무엇을 좋아하지에 대해서 좀 중심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왕 돈 벌어야 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그나마 덜 괴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저는 요리, 약간 먹거리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이 음식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다가 작게 팝업 레스토랑을 열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거창하지만 저희 집을 활용하였고 저희 지인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식사를 셋업하고 대신 그 안에서 좀 콘텐츠를 짜서 대화를 좀 이어갈 수 있게끔 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지인들이다 보니까 많은 돈을 요구할 수 없었고 그렇지만 사업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제가 그 과제 안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내가 돈을 좀 벌어놓고 이들에게는 최소한의 금액만 받자. 그래서 내가 번 돈으로 이 마이너스가 안 나게 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하루 정도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일당을 받아서 그걸로 이제 요리의 재료들을 대체하고 그 초대하는 지인들에게는 최소한의 참가비 금액은 잘 기억 안 나지만 뭐 한 3, 4천 원? 되게 부담 없는 금액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그렇게 해서 수익이 이렇게 낮다라는 거를 증명하며 그 과제, 일주일짜리 과제를 이렇게 마무리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과제를 마무리하고 나서 내가 이거를 4년 동안 하게 되겠구나를 좀 느끼면서 과제를 마무리했던 것 같고 그래도 또 어떻게든 해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과제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 이제 면접을 뭔가 인터뷰한다고 들었을 때 그냥 단순한 인터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인터뷰를 좀 많이 하겠구나, 몇 개월 동안.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근데 인터뷰는 아니고 사실 챌린지가 좀 더 많았던 것 같고, 콜리가 말한 것처럼 이제 총 한 3차 챌린지로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는 이제 러닝 콤파스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어떤 학습 방식이 제일 맞고 어떤 경험들을 해왔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경험들을 해 나갈 것이며 뭐 이런 것들을 적는 그 하나의 어떤 자료를 준비해와라 이런 거였고, 2차 챌린지는 이제 제가 작업했던 영상물 2가지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3주 동안에 이제 똑같이 수익화 가능한 프로젝트를 하나 기획을 해와라, 실제 제품을 세상에 내보여 봐라, 뭐 이런 거였었고 3차는 이제 9월 입학 전까지의 계획을 좀 문서화해라, 뭐 이런 것들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이었고, 그 안에서 느낀 거는 그냥 그 면접만으로도 되게 레인의 교육 방식을 그냥 느낄 수 있었어요. 네, 그거 하면서 이제 제가 진짜 실행력이 없는 사람인데 저 스스로도 좀 주체적으로 움직여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행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를 의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움직이고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알 것 같다. 무슨 뜻인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조금 제 삶 전반을 좀 돌아볼 수 있었던 계기였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제가 어떤 경험들을 해왔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학습 방식이 잘 맞으며,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체계적으로 가져갈 것이며,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기대감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레인 안에서 이걸 어떻게 심화적으로 가져갈까, 이런 기대들이 생기면서 되게 재밌고 참신했습니다. 네. 저는 오온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미션은 청소년들이 자신을 더 사랑하고 긍정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저희 프로젝트의 미션입니다. 저희는 원래 글쓰기에서 시작한 프로젝트였어요. 청소년들이 글을 쓰고 그것을 통해서 좀 더 나 자신을 잘 알아가고 고통스러운 청소년기를 그것을 통해서 더 잘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청소년 글쓰기 프로젝트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도 처음에는 작가의 정체성, 작정이라는 팀으로서 활동을 하다가 그렇게 청소년들과 글쓰기를 쭉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3년 동안 글쓰기를 쭉 했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글쓰기 키트로 시작을 했어요. 1차에는 키트로 시작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온라인 멘토링을 집어넣은 키트를 진행해서 총 66일짜리 글쓰기 키트로 청소년들과 또 책 만드는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일반 소비자들에게 키트를 판매하다 보니까 교육기관이나 학교와도 이렇게 협업할 기회가 생겨서 좀 더 단체로도 워크숍 형태로 책을 만드는 경험들을 좀 쌓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작년 여름에 세상을 품은 아이들이라는 육호시설 기관과 함께 협업할 기회가 생겼었는데 그 친구들과 한 6월부터 10월까지 되게 장기 프로젝트로 함께 글을 쓰면서 총 12명, 11명 정도의 친구들과 같이 글을 쓰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과정이 끝나는 기점으로 저희가 출판기념회를 열었어요. 같이 책을 쓴 작가님들과 그 해당 기관의 관계자분들 또 다른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글을 써온 작가님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 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그때 당시 작정이라는 프로젝트를 졸업 이후에도 좀 더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 그 육호시설 친구들과 같이 글쓰기를 하면서 그들이 남긴 후기나 그 출판 기념 안에서 했던 말들이 되게 크게 남았었는데 되게 암울했던 나의 인생의 시기에 빛같이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라는 후기도 있었고, 인생이 뭔가 꼬이거나 힘들 때 이 책을 읽고 나처럼 글쓰기를 해보면 좀 힘든 게 풀릴 것 같다라고 말해주는 후기도 있었고, 뭔가 그런 나 자신이 좀 변할 수 있었다는 후기들을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에세이를 쓰는 글쓰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다들 내 자신의 이해가 너무 부끄러워서 쓰기 싫다, 그냥 약간 연애소설 쓰고 싶다, 판타지 소설 쓰고 싶다라고 말을 하던 친구들이 이게 같이 라포를 쌓아가고 글 쓰는 시간을 쌓아갈수록 저에 대한 글을 쓰고 싶어요 라고 말을 바꿔가고 숙제로 내줬던 글보다 훨씬 더 많은 글을 써오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과정이 그냥 단순히 청소년 친구들에게 좋은 기억을 남겨주는 것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을 좀 바꿀 수 있는 좋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작년 여름과 가을을 세품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나서 우리 이걸 좀 더 본격적으로 지속적으로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글쓰기뿐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요소들을 함께하여 청소년들의 정서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프로젝트로 이걸 더 확장시켜보자라고 하며 저희 프로젝트 이름을 작정에서 오운으로 바꾸게 되었고, 작정은 이 오운의 하나의 프로덕트로서 이제 가져가게 되는 형태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가방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브랜드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이름은 오스틴이라고 합니다. 추후에는 이제 의류 브랜드까지 좀 확장하고 싶은 마음이고, 이 가방 브랜드 타겟은 20대 초중반 남녀들이고, 이제 취향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타겟해서 저희는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취향에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 안에서는 본인을 이제 탐구하는 시간들이 많을 거고, 뭔가 본인한테 어울리는 색이나 어울리는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나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또 나이대도 20대 초반에 이제 조금 더 활발하게 그런 취향을 탐구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첫 번째 가방이 아마 5월 초쯤에 이제 발매가 될 텐데, 그 발매가 되는 제품에는 굉장히 좀 빈티지한 색감이 많이 묻어나 있어요. 실제로 그 가방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다른 타 브랜드의 어떤 가방을 먼저 경험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팀원이 이제 경험을 해본 건데, 그걸 경험하면서 이제 가방이 코디의 마침표 같은 느낌이 들었대요. 그리고 실제로 뭔가 원단이라든지 아니면 디자인 면에서 조금 본인이 원하는 성숙함을 조금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브랜드를 많이 차용을 해서 저희 첫 제품도 어떻게 보면 빈티지한 색감하고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거친 좀 텍스처? 그런 거를 좀 낼 수 있는
가방으로 준비를 해서 지금 판매 직전에 네, 그 단계입니다. 어려웠던 점은 20년 안팎의 삶을 따로 살아온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경험을 맞춰가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 안에서도 언어가 되게 달랐던 것 같아요. 사용하는 단어가. 뭐 처음에 뭐고 했을까? 우리 팀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정해야 돼. 미션, 이것에 대한 이해도도 너무나 달랐고, 지각, 시간 약속에 대해서도 각자가 생각하는 그 시간 약속의 경중이 되게 다르다 보니까 결국 어느 집단에서나 시간 약속을 되게 잘 지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조금씩 늦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씩 가치, 관점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걸 맞춰가는 것이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1년 차에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관점들을 맞춰가고 같이 잘 협업하고 일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되게 가면을 안 쓰고 좀 더 민낯의 자신으로 활동하려고 보냈던 시간들이 서로에게 좀 고통스러우면서 어려웠던 시간, 그리고 그랬던 점으로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팀원들과 이렇게 좀 부딪히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보람찼던 순간들을 생각하면 항상 다 팀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연결해서 말하면. 네. 아까 바디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러닝전이 또한 되게 산전수전을 되게 겪는 경험이다 보니까 팀원들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고, 저는 좀 더 구체적인 사건이 생각이 나는 게, 저희가 1학년이 끝날 때쯤이 아니라, 저희가 2년차 초반에 어떤 지원 사업에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는데, 사실 그렇게 크게 막 열심히 해서 붙어야 돼 라는 경위보다는 어떻게 소개받아서 좀 지원하게 된 사업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덜컹 붙어버리게 되면서 1년 계획과 다른 일정이 되게 크게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팀원들이 그 일정을 소화하는 것에 너무 버거워하는 팀원들도 있었고, 그 일 자체가 나에게 너무 맞지 않는다고 말하는 팀원도 있었는데, 그 과정을 조율하는 과정이 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원래 맡고 있던 프로젝트가 다른 두 팀원을 이렇게 바꿔서 진행하게 되면서 서로의 좀 니즈를 맞춰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 그러다 그 과정을 겪고 나니까 팀으로 일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를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꼭 내가 맡은 일을 내가 끝까지 해야 돼 라기보다는 내가 어려운 지점을 팀에게 공유할 수 있고, 그것을 누군가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맺고 있는 친구이자 동료인 관계이구나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들어온 프로젝트로 인해서 저희가 어르신들과 함께 그림책을 만드는 수업을 하게 되었었는데, 그래서 그 책을 만들고 출판하는 경험까지 어르신들과 함께 하게 되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지만 팀원의 어려움을 잘 조율하고 결과물까지 꽤나 만족스럽게 낼 수 있었던 되게 나름 보람차고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1학년 때를 기억해보면은 되게 조금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네. 팀 코치? 약간 교수도 아니고, 우리 팀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 방관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팀 코치하고 1년을 보내고, 뭐 2년을 보내고, 그 어떤 사건들을 중간중간에 겪다 보면서 느낀 거는, 절대 정답을 말해주시지 않거든요. 이게 답이다. 너네 이렇게 해야 돼. 뭐 이게 옳은 결정이야. 이렇게 말해주시지 않고 대신에 이제 방향을 제시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너는 어떻게 느끼는 것 같아? 실제 조금 오히려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하면 더 질문을 하시고, 그래서 지금 내 스스로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나, 지금 내가 뭘 하고 싶나, 뭘 원하나, 지금 내가 여기서, 그리고 팀은 뭘 원하는 것 같나, 그거를 자꾸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질문을 계속 하시는데, 그게 팀하고 개인을 굉장히 주체적으로 만들어요. 제가 저 1학년 때 들었던 강의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워딩이 있었는데, 레이는 지도를 받아서 그 지도를 탐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도를 만들어가는 여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교수님이 계세요. 이 말이 그때 당시에는 사실 잘 와닿진 않았었는데, 지금 와보니까 되게
무슨 말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커리큘럼을 제공받고 교수님이 짜주시는 교육과정을 듣는 것을 짜여진 지도를 받고 그 지도를 통해서 탐험하는 것이라고 비유한다면 저희는 저희의 지도를 직접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무엇을 내가 배우고 싶은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학습 주제부터 학습 소스까지 같이 팀원들과 선정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지에 대해서도 함께 정하다 보니까 이 학습 자체를 우리가 전부 통솔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코치의 역할은 그 학습 소스가 우리에게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쉽거나 어쨌든 우리가 목표한 그 학습에 잘 도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코치의 조언이라고 저는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필요한 학습의 조각들을 모아서 그런 지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레인의 그런 지식적인 학습을 채워가는 방식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불안정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정해진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이 진짜로 나에게 학습으로 오는 게 맞는가? 라는 의문점을 갖는 친구들도 많았고 실제로 그것이 잘 증명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점수화되어서 나의 학습을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에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의 비즈니스에 우리의 팀 운영에 잘 반영이 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디자인이 필요해서 디자인을 학습하는 친구도 있고 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친구들의 동기부여를 끌어올려야 되지라고 고민하면서 성과, 동기부여 관련된 책을 읽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팀을 운영하기 위한 것들을 위한 학습을 쌓아가다 보니까 꽤 필요한 부분들을 잘 채워서 학습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느꼈던 우리가 무언가 빠뜨리면 어떡하지? 이게 맞나라는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은 크게 의심하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러닝 저니를 떠올리면은 키워드로 가장 떠오르는 거는 솔직함인 것 같아요. 네. 워낙에 이제 한국에서는 사실 사무실에서 많이 붙어 있기도 붙어 있지만 이제 외국에 나가다 보면 각자 숙소를 이제 구하거든요. 팀끼리 쓸 때도 있고 이제 나눠져서 쓸 때도 있기도 하는데 이제 물리적으로 붙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사실 서울에 있을 때와는 다르게 이제 응어리진 대화라든지 아니면 하고 싶었던 말들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문제의 원인이라든지 이런 게 더 확연하게 잘 보여요. 그리고 그 안에서 조금 어떤 솔직하게 말을 하고 싶은 팀원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솔직함을 표현을 해요. 네, 러닝 저니 자체가 저한테는 그랬던 것 같고 러닝 저니 안에서 개인한테도 좀 솔직해지는 것 같거든요. 제가 진짜 원하는 건 뭔지 내가 지금 팀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정말 솔직하게 들여다봤던 것 같아요. 네. 특히 1년차 때 스페인 갔을 때가 가장 강렬하게 그 기억이 됐던 것 같고요. 제가 스페인 갔을 때 이제 소나라는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마케팅을 위해서 영상이 좀 필요했었어요. 인터뷰 영상이. 그래서 이제 해외 레이너들을 인터뷰해서 러닝저니 기간 안에 편집해서 내보낸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그걸 하질 못했습니다. 편집을 못했고 실행력이 없어서 뭔가 수행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 안에서 굉장히 팀원들의 많은 피드백들이 있었고 그 기억이 되게 강렬하게 남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영상 편집이나 아니면 영상 분야에 있어서. 근데 아니었던 거죠. 뭔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제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었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알 수 있었던 경험인 것 같아요. 네. 키워드로 말하자면 솔직함입니다. 네. 저는 지금 레인에서 설계한 모든 러닝저니 과정을 마무리한 상황이고 연차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래서 스페인, 독일, 뉴욕, 인도, 베트남 총 5군데 정도를 다녀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체 과정을 마무리하고 나서 이제 러닝저니의 의미를 돌아봤을 때는 저는 관점의 확장이라고 좀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여행 가는 것이 아니라 해당 나라에서 한 달 내지는 길게는 2달 정도 살고 지내고 오는 것인데 뭐 일주일만 지나도 이제 그 나라에 가서 설렘보다는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집 근처에 있는 뭐
매점 운영하시는 분, 뭐 매번 왔다 갔다 하시는 분, 뭐 어떻게 보면 버스 기사님도 이제 막 얼굴이 익을 때도 있는데, 그렇게 새로운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다 보니까, 그런 내가 갖고 있던 나의 당연함을 좀 부술 수 있었던 기간인 것 같아요. 사실 한국에서 살 때도 우리 편견 없이 지내야 돼 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워낙 당연히 내 옆에 있던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그런 게 쉽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그런 인전이 환경에 놓여지면 그런 새로운 것들을 온전히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경험과 연습을 하기 되게 쉬워지는 것 같아요. 이들이 너무 다르게 살아서 거부감이 들어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나에게 새로운 경험과 배움으로 좀 남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뭔가 다양성의 나라 독일이라고 하는 곳도 다녀오고, 상대적으로 좋지 못한 환경에 인도나 베트남도 다녀오게 되면서 다양한 삶의 형태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었고, 그것을 내가 함부로 판단할 필요가 없구나,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 그들의 삶들을 존중하는 법을 좀 배워서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관점을 확장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서 돌아올 수 있었던 러닝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결국 이 매출을 나 혼자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팀으로서 이 매출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것에 되게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한 달 1,500만 원을 벌어야 된다 했을 때 한 달에 100만 원 조금 넘게씩 벌어서 우리 해보자가 아니라 1,500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객들을 얼마나 만나야 되고 제품을 언제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하는 그런 1년의 전략을 잘 수립해 나가는 것에 되게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설령 약간 틀어지더라도 그 틀어진 상황에서 유연하게 어떻게 우리가 다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정해야 되지라는 또 회의를 기민하게 거치면서 우리가 팀으로서 이걸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를 되게 집중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매출을 달성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실제 시장이 원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찾기 위해서 저희도 1학년 때 많은 조금 경험들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 플랫폼도 만들려고 해보고 실제 소모임도 열어보고 뭐 이런 것들을 해봤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소모임 같은 경우에는 지속하기가 되게 어려웠었고, 대관비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고정비가 많이 빠져가지고 그게 어려웠었고, 이제 결국에는 지속성이었는데, 이 프로젝트 하나를 가지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지속을 할 거냐에서 이제 아까 앞전에 말했듯이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열정을 내가 다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먼저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오스틴 프로젝트가 저는 가장 제 개인적으로 노력을 많이 한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 제품을 가지고 어떤 컨셉을 녹여낼 거며, 이 스토리는 누구에게 닿을 것이며, 이 스토리를 어떤 방식으로 시각적으로 전달을 할 거냐, 그리고 이거를 마케팅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들을 쓸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하고 실제 가방을 만들어줄 공장 사장님들을 만나고, 실제 공장 사장님들하고 이제 가격적인 부분 뭐 이런 것들도 미팅을 통해서 알아가고, 실제 부딪히면서 많이 배우는 것 같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네, 지금 프로젝트에선 오스틴 프로젝트를 가장 열정 있게 하고 있고, 실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좀 공감하는 사람에 가까웠었어요. 그냥 좀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냥 그런 거 더 잘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공감과 경청 속에는 그 사람의 맥락을 저 스스로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들어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 속에는 이러이러한 의미가 있겠구나, 이 사람의 표정에서는 이러이러한 게 드러나는구나를 좀 캐치하는 능력을 갖고 이제 레인에 들어왔던 것 같은데, 레인에 들어와서는 그거 이상으로 좀 더 질문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 같아요. 더 잘 공감하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헤아리려고 했던 부분, 그런 비언어적인 표현들을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사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가장 많이 달라진 거는
스스로를 좀 포기하지 않으려는 거하고 실행력인 것 같아요. 네. 입학하기 전에는 계획했던 거를 좀 포기하는 경향이 많이 강했어요. 네. 뭐 다큐 해봐야지, 유튜브 해봐야지, 인스타 해봐야지, 뭐 이런 것들 계획은 정말 주구장창 많고 말도 정말 많고 이랬었는데 실제 그게 안 됐어요. 결과물로 나오기까지 어떤 열정이나 동기 부족도 있었겠는데 진짜 작은 습관 있잖아요. 그냥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거. 이게 저한테 있었어요. 굉장히 크게 자리했었고 그래서 지금 와서는 그런 작은 습관들하고 내 편함을 위해서 선택하는 어떤 그런 습관들이 그냥 현재 나를 만든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그런 작은 것들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냥 현재 나를 만들더라고요. 네. 그렇게 선택을 하면은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보면 되겠지. 뭐, 인생 살면서 약간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냥, 뭐 어떻게든 뭐 사라지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실제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어떤 루틴을 가지고 이 전략들을 세우고 행동해 나갔어야 되는데 그게 전엔 안 됐었던 거고 지금은 이제 그걸 조금 더 신경 써주고 관리해주는 어떤 팀원들도 있고 저 스스로도 좀 마인드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런 작은 선택들에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나의 편함을 위해서 선택하는 시간들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네. 레인코리아는 나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사실 나답게 살아간다는 게 이제 본인도 알아야 되고 본인이 어떤 다른 환경에 놓여졌을 때 나의 모습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알기에 너무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실제 나와 너무 다른 타국을 경험해보기도 하고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던 어떤 불편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기도 하고 내가 남에게 어떤 의견을 설득시켜야 되는 자리에 많이 놓이기도 하고 뭔가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나답게 살아간다는 건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질문해 볼 수 있게 하고 실제 그걸 행동을 촉진하게 하는 어떤 거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저에게 레인코리아는 모래 놀이터 같은 곳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저는 상상하는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고 또 실패해도 괜찮은 곳이기 때문에 모래 놀이터 같다고 상상했어요. 그냥 땅을 파서 뭐 물길을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쌓아서 모래성을 만들 수도 있고 한 것처럼 너무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곳이 레인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모래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넘어져도 다치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걸 쉽게 털고 일어날 수 있게끔 해주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모래 놀이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그런 놀이터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노는 걸 생각을 하면서 옆에 있는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시도들을 더욱더 재미있고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더욱더 놀이터라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